지금부터 강론 두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사실 두 번째 강론 영상 제목은 원래 강론 과목별 특성이었는데 그보다는 과목별 공부 팁이 더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서 목차 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강론 영상에서는 강론 과목별 공부 팁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할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음악, 미술, 실과입니다. 이 6과목 외에 다른 과목은 따로 공부 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다음 6가지 과목들에 대해서만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국어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강론 공부 팁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요 내용 먼저 외우고 살 붙이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어는 사실 그 양도 많고 내용 자체가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에 꼽히는 강론 과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히 다 외우면서 진도를 나가겠다고 생각하면 지쳐서 중간에 국어는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어 강론을 공부하실 때는 든말일스 영역별로 강사분이 중요하다고 꼽아주신 내용부터 확실히 다지고 추가적으로 암기 범위를 넓혀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외우는 내용의 영역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질문 리스트를 국어 내체표 요소와 함께 정리한 것과 관련되는 장점인데요. 이렇게 외우는 내용의 영역을 명확히 인식하면 문제풀이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 읽기 파트를 공부하실 때 단순히 이건 읽기야 라고 뭉뚱그려 외우시기보다 본인이 외우시는 내용이 내용 확인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내용 요약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중심 생각 파악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국어 문제풀이에서 외운 내용을 100%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밑에 하늘색 글씨는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어떤 사고 과정을 구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읽기 관련 문제구나. 읽기 중에서도 내용 요약에 관련한 문제고 요구하는 건 어떻게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는지를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어서 생각하며 문제를 풀면 약간은 난해해 보이는 국어 문제도 외운 내용을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의고사 아끼지 말고 풀기입니다. 특히 작년 백구 모의고사를 추천드립니다. 간혹 좋은 모의고사는 나중에 내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 아껴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 과목도 있겠지만 국어는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또 틀려보면서 내가 외운 내용을 어떻게 문제에서 찾아서 활용해서 써야 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선 내가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감을 잡으면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모의고사를 일찍부터 풀어보면서 국어 공부 방향에 대한 감도 함께 잡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학 강론 팁은 다음 3가지입니다. 두 번째, 계열이 중요하다는 팁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첫 번째, 세 번째 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도형 파트에서 도형의 정의와 특징 부분은 명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 리스트를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도형 파트 부분만큼은 도형의 정의와 특징 부분은 따로 보기 편한 자료로 구성하셔서 공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론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수화 연산 지도 계열은 그 연산 과정을 정확히 암기하는 게 중요해서요. 말터디나 질문 리스트보다는 손으로 쓰면서 아웃풋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학 강론은 특히 그 계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강론 파트별로 강사분께서 백구팀 기준 강사분께서 이런 계열 맵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백승기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이 부분에서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도 질문 리스트로 만들어서 공부할 때 꼭 짚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이 맵을 잘 활용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 사회입니다. 우선 사회는 과학과 마찬가지로 각 단원별로 뒤에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다양한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들었던 작년 백구 강의 기준 백구 강의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 지도서 뒷부분에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공법, 사법, 사회법이라든지 기후별 가옥 구조 등의 내용이 있었어서 사회 지도서도 꼼꼼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1 임용에서 사회 지도서 용어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지도서 용어도 따로 정리하시는 스터디를 구하신다든지 해서 지도서 용어도 미리미리 자료를 만들어 공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팁, 원문 꼼꼼히 읽기는 앞으로 뒤에 다른 과목에서도 종종 나오는 팁인데요. 저 현역 때는 도대체 원문을 꼼꼼히 읽으라는데 뭘 어디까지 읽어야 꼼꼼히 공부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재수할 때나 되어서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 원문을 꼼꼼히 보는 거구나 라는 감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문을 꼼꼼히 읽게 된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원문을 꼼꼼히 읽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건지를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는 이렇게 줄글로 정리되다 보니 읽지 않고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면 지리 정보가 무엇인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 줄글로 되어 있는 내용에도 굉장히 많은 강론 내용이 숨어 있어요. 지리 정보의 종류에는 공간, 속성, 관계 자료가 있고 공간 자료의 종류는 위도, 경도, 속성 자료의 종류는 기후, 인구 등이 있다. 이런 식의 세부 내용도 공부를 해주셔야 해요. 이게 지금 제가 아이패드로 형광펜을 쳐서 보여드리니까 이런 걸 놓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놓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원문을 꼼꼼히 읽으시고 친구와 말터디를 하신다든지 서로 만든 질문 리스트를 교환한다든지 하여 놓치는 내용이 없게끔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도표 자료가 나오면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바꿔서 문제를 내보신다든지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초과 공급량 혹은 초과 수요량 등을 지워서 여기 들어갈 용어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신다든지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생산요소와 생산요소의 정의만 외우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생산요소의 종류, 노동, 자본, 천연자원도 외우시고 노동의 정의, 자본의 정의, 천연자원의 정의도 꼼꼼히 외우시는 게 고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공청회라는 게 있다. 부분만 공부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공청회에 개최되는 경우 2가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장단점도 따로 외우셔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 종류만 외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 외우시고 그 종류의 정의 혹은 뜻도 꼼꼼히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 소환제는 무엇을 결정하는 제도인지, 주민감사 청구제는 누가 감사를 청구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키워드를 넣어서 외우실 수 있게끔 꼼꼼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과목 음악입니다. 음악은 단순히 그냥 외워야 하는 내용도 많지만 굉장히 공식처럼 이해하고 외워야 하는 내용들도 많아서요. 강론을 공부할 때부터 연습 문제집을 활용하면서 이해도를 점검하며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음악은 미술과 더불어 꼼꼼히 공부했던 게 실전에서 톡톡히 역할을 했던 과목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악기를 소개하는 부분도 저는 꼼꼼히 외웠고요. 그리고 줄글로 구성된 내용에서 이런 굉장히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처럼 보이는 것도 아예 그냥 스제트에 만들 때 넣어버려서 함께 외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문 읽으실 때 어느 부분까지 스제트에 넣으실지 꼼꼼히 읽으며 취사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5번째 과목 미술입니다. 미술은 정말 원문을 꼼꼼히 읽고 공부한 게 주된 공부 방법이었는데요. 간혹가다 원문 외에 무엇을 참고했는지 묻는 분들이 있어서 원문 외에 제가 참고했던 내용을 써놓기는 했지만 거의 100 중에는 100 중에 85 정도는 원문 내용을 주로 공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문을 꼼꼼히 공부한다는 것의 예시도 미술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이런 것들을 외울 때 위에 타이틀도 꼭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엇에 따라 나눈 종류인지 라고 물었을 때 주제에 따른 종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게끔 위에 타이틀도 한 번씩 봐주시고,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 이 파란색 박스로 된 부분만 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이 종류뿐만 아니라 뒤에 정리된 설명글에서도 외울 내용이 꼭 있습니다. 산수화의 2가지 종류라든지 또 인물화 중에 도석화는 무엇을 그린 그림인지 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외울 내용이 많으니까요. 꼭 이 뒤에 있는 설명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술은 아무래도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많다 보니 이런 절차가 나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배치라든지 준비물의 용품의 이름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외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이에 그려야 하는지, 먹지, 판, 투사지는 어떤 순서로 올려야 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실제로 가르친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부분에서도 찰흙의 성질, 가수, 유적 4가지만 외우고 넘어가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각각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는 뒤에 줄글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2021에 출제된 내용으로 이 뒷부분을 외우신 분들은 쉽게 썼지만 앞에 이 성질 4가지만 외우시고 뒤에 성질의 정의를 정확히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쓰지 못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마지막 과목 실과입니다. 실과는 교육과정 교학방유에 제 기억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특히 강론 내용에 아예 포함해서 외울 만한 것들이 종종 있었고요. 또 타강사 모의고사나 문제내기 스터디에서 종종 새로운 개념이 굉장히 잘 발견됐던 과목이라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면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2번째 강론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 공부 방법이나 스터디에 대해 다루는 3편과 함께 그 다음으로 Q&A가 올라갈 예정인데요. 지금 질문을 받은 예시로는 서울을 선택했던 이유, 기간제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지는 않았는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질문을 지금 받아놓는 대로 적어놓고 있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꼭 강론 내용과 관련한 것이 아니더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영상 만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